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 따기 5과목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 정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 1번 시각화 인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주제는 바로 데이터 시각화 인사이트 프로세스인데요. 저희 시각화 인사이트 프로세스란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사용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또 통찰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각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맥캔들리스 시각 이해 계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맥캔들리스는 유명한 정보 그래픽 디자이너의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주장한 시각 이해 계층은 시각적 이해의 위계라고도 불리는데 저희 앞서 배운 DIKW 피라미드의 개념을 시각적 개념으로 매핑시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맥캔들리스 시각 이해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DIKW 피라미드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쪽 D에 해당하는 데이터는요, 데이터 그 자체, 즉, 객관적인 사실이나 측정값 혹은 수치값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I에 해당하는 정보는 데이터를 가공 그리고 처리를 해서 데이터 간 연관 관계와 의미를 도출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단계인 K는 knowledge, 즉 지식인데요. 지식은 다양한 정보를 구조화해서 유의미한 정보로 분류하고 일반화시킨 결과물이었고요. wisdom에 해당하는 W는 피라미드에서 가장 상위의 개념이었고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거나 이러한 산물을 의미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DIKW 피라미드와 연결지어서 맥캔들리스 시각 이해 계층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DIKW의 D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맥킨들리스 이해 계층에서는 시각화를 의미합니다. 이 시각화는 원시적인 데이터를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계이고요. 이렇게 시각화하는 방법으로는 표나 차트를 이용해서 기온 데이터를 단순하게 시각화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I에 해당하는 정보 계층은 이 맥킨들리스 시각이해 계층에서 디자인이라는 개념과 매핑되는데요. 데이터를 조직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패턴이나 관계를 도출한 수준으로 다이어그램 그리고 맵 등을 활용해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보다 쉽게 규명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식은 매핑인데요. 정보를 통합해서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한, 즉,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게 일반화하고, 그리고 여러 정보를 토대로 추론이 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지혜는요, 정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정보와 경험적 지식이 총동원되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까지를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는 인간의 경험이 본격적으로 개입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삼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삼찰은 성찰, 그리고 관찰, 통찰을 의미합니다. 이런 삼찰이 왜 필요하냐면요. 삼찰을 통해서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각 대상 간의 숨겨진 관계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각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 성찰은 내면 세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를 살피면서 자신의 사고 과정이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또 깊이 살펴보는 것이고요. 관찰은 내면 세계가 아니라 외부 세계로 나아가서 각 대상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서 관계를 규명하고 찾아보는 것. 마지막으로 통찰은 관찰과 성찰의 요소를 합친 것으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3차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외부와 내부 요소들의 관계를 살피는 이 통찰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통찰의 과정인데요. 통찰은 크게 탐색, 그리고 분석, 활용, 세 가지 순서로 순환적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각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탐색 부분은 관계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각 데이터 그리고 자료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화 도구를 만약에 이때 사용한다면 각 데이터 간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분석이 있었죠. 분석은 탐색을 통해서 찾아낸 관계에 대해 규명을 하는 것인데요. 발견한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요인들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관계의 구체적인 모델링을 위해서 이 시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인데요. 저희가 도출한 인사이트를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효과적인 설명 그리고 설득을 위해서 시각화가 진행이 되고 특히 이 단계에서 통찰을 할 때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탐색과 분석 과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찰은 탐색, 분석, 활용 이 세 가지의 순환적 구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탐색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면은 저희 탐색 부분에서는 자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발견하고 명세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저희가 각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차원과 측정값인데요. 모든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측정값 그리고 하나 이상의 차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정값이라는 것은 실제 측정된 수치와 같은 것들이고요. 차원이라는 것은 값이 측정된 하나의 기준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자들의 평균 키라는 데이터는 차원은 우리나라, 그리고 측정값은 평균 키가 되겠죠. 또 만약 육식동물의 평균 수명이라는 데이터의 차원은 육식동물, 측정값은 평균 수명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측정값과 차원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동일한 항목도 차원이 되기도 하고요, 측정값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구성 원리인데요. 저희가 데이터의 구성 원리는 이벤트 기록 관점, 그리고 객체 지향 관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가 발생되는 어떠한 행위, 즉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야겠죠. 즉 이벤트 기록 관점에서는 각 데이터들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최초로 데이터가 발생을 한다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으로 객체 지향 관점도 있었죠. 이 객체 지향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객체화해서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객체는 오브젝트라고도 불리고 이 오브젝트는 클래스와 메소드로 크게 행위와 고유 속성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클래스, 메소드, 오브젝트.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클래스는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구조, 해당 구조로 찍어내는 각각의 객체들을 오브젝트, 즉 객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객체는 수행하는 어떠한 행위 혹은 역할이 있겠는데 그 동적인 행위들을 우리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쉽게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 즉 설계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럼 이 설계도가 기본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클래스가 되겠죠. 그럼 이 설계도를 보고 한 대, 두 대, 세 대,
차를 계속해서 공장에서 찍어내겠죠? 그럼 이 각각의 차들을 저희는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이 객체를 저희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당 자동차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진, 후진, 브레이크, 이러한 어떠한 동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이 객체의 메소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또 다른 예시로 A 게임을 하는 사람의 평균 나이대를 산출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데이터에서 클래스는 게임이 되겠고요. 오브젝트는 A 게임, 그리고 메소드는 무엇입니까? 평균 나이대를 산출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아서 인사이트를 이끌어내는, 통찰을 이끌어내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네, 연결고리 확인인데요. 연결고리 확인은 어떻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었는지, 명세한 이 명세서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 공통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데이터형이 아닐지라도 공통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지역을 구분한 데이터는 텍스트형이고 위도 및 경도 데이터의 이 데이터형은 각각 수치가 되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입니까? 이 두 가지는 위치라는 공통 요소가 있죠. 이처럼 형태가 달라도 우리는 연결고리, 즉 공통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요. 시간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60초라는 데이터와 1분이라는 데이터가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변환을 통해서 공통적인 요소로 변환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 시각화라는 주제를 현재 다루고 있죠. 그래서 공간 데이터에서는 지오코딩, 그리고 코로플레스 지도 등의 시각화 도구가 있는데요. 지오 코딩은 저희가 좌표를 행정동으로 상호 변환해주는 도구이고요. 코로플레스 지도는 지역당 평균 수량을 계산해서 나타낸 지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구 표시를 할 때 인구 수에 따라서 해당 색상의 농도를 달리해서 많은 곳은 진하게 또 적은 것은 연하게 하는 이러한 색채를 통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네, 이 시각화 방법들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네, 이번에는 이상값 처리가 나오네요. 저희가 이상값은 측정 시에 단순히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 데이터가 관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저희는 이 이상치를 제거해야겠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성인 남성의 몸무게 데이터에 만약에 999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999라는 데이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범위의 값, 저희가 주변에 혹은 저 멀리에도 999라는 이 몸무게를 가진 분들은 정말 존재하기 어렵죠. 이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범위의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이상치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제거를 해야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측정값이 잘 들어왔는데 유의미한 이유로 이상값이 발견된 경우 예를 들어서 성인 여성의 키 데이터에 190cm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뭐 정말 일상생활에서는 뵙기 어려울 수 있지만 모델이나 스포츠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키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상치를 제거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계 탐색 부분인데요. 잘라보고 다르게 보기, 그리고 내려보고 올려보기가 있습니다. 잘라보기는 전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일정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쪼개고 또 잘라서 보는 것이고요. 다르게 보기는 저희가 이 차원이 다차원인 경우에 각 차원별로 서로 다른 단면들을 한 번씩 봐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려보기는요,
탑다운 방식, 즉, 현재 보고 있는 관점에서 점점 하위 계층으로 점점 내려다보면서 살펴보는 방법이고요. 이와 반대로 올려보기는 다운, 탑.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점점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며 상위 계층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단계인 분석 단계인데요. 분석이란 저희가 데이터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차적으로 조사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분석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두 집단 간의 평균이 서로 다른지를 검정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T-검정을 사용하고요. 비율에 대한 검정을 진행한다면 F분포, 그리고 카테고리형 데이터 간, 그러니까 범주형 데이터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검정할 때 분할표 검정, 즉 카이 제곱, 피셔, 맥레마 검정 등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두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표의 활용인데요. 저희 먼저 지표를 활용하려면 어떤 지표를 쓰는지 확인을 해야 하죠. 이 지표라는 개념은 상당히 상대적이라서요. 각 기업이나 조직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당장 매출을 올려야 하는 기업이라면 각 조직의 월별 성과 혹은 매출 증가율, 고객 만족도 등을 이 기업의 지표로 삼을 수 있겠고요. 조직 단위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내재화가 더 중요한 기업이라면 각 조직별 데이터 인사이트 도출 횟수,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각 기업이나 조직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를 우리는 KPI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기업별로 KPI가 결정되면 결정된 KPI에 따라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위가 올바른지 그리고 각 변수들이 지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활용 단계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온 인사이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내 외부 활용을 통해서 조금 더 감성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텀업, 탑다운이 있는데요. 저희 앞서서 한번 봤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텀업은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찾아보는 방법이고요. 탑다운은 위에서 아래로, 즉,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를 이미 알고 있을 때,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2차 잘라보기, 달리보기, 내려보기, 올려보기는 저희가 이전에 보았던 잘라보기, 달리보기, 내려보기, 올려보기 과정을 한 번 더 진행함으로써 인사이트를 고도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까지가 데이터 시각화 1번 시각화 인사이트였고요. 이번 시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데이터 시각화 2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